1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상대 여러분 잊었을지 아니면 참고 있을지부터 현재 속마음부터 카드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의 여러분들에 대한 속마음 무엇일까? 그렇구나. 이 사람 여전히 여러분들 그리운 상태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별 후에 여러분들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이 훨씬 더 커지고 있다는 게 첫 번째 카드부터 나타나고 있죠. 마치 여러분과 상대가 처음 만났을 때 느꼈던 순수함, 설렘, 그것들이 이 사람의 마음속에서 더 크게 솟아오른다라고 봐주셔야 되는 첫 번째 카드입니다. 근데 이 사람 왜 아직 망설이고 있을까요? 여러분하고 상대 사이에서 있었던 어떤 문제들이 투 완스와 투 펜타클스 카드에서 그게 보여지네요. 상대방은 지금 엄청난 심리적인 고민들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과 자기 사이에 있었던 어떤 일들, 헤어져야 됐던 이유나 아니면 이 사람의 현실적인 생활 혹은 자존심, 그것들과 여러분과의 행복했던 순간들 아니면 여러분을 향한 감정들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다라는 카드예요. 연락을 해도 우린 안 될 것 같아 라는 마음과 그래도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교차하고 있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을 잊었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여러분과 실패 없이 좋아질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현실을 계상하고 다음 단계를 구상하고 있는 복잡하고 신중한 마음들이 굉장히 크게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을 자신의 인생으로 끌어오고 싶은데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완벽한 타이밍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람의 침묵은 여러분들에 대한 무관심이라기보다는 신중함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사람 여러분과의 추억 중에서 가장 괴롭거나 결정적인 이 사람의 기억 무엇인지 한번 카드로 확인해 볼게요. 그렇구나. 이 사람하고 여러분의 어떤 관계의 마지막쯤, 이 사람은 자신이 짊어진 책임감, 압박감 때문에 한계에 다다랐다라는 느낌이 큽니다. 내가 과연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우리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압박감이 굉장히 컸을 것 같네요. 혼자 모든 걸 짊어지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 무게에 짓눌려서 쩔쩔매던 모습이 카드에서 크게 읽혀지고 있네요. 그런 상황에서 3번 소드입니다. 여러분하고 상대는 그냥 가볍게 투닥투닥 싸우셨다라기보다는 서로에게 비수가 되는 말들을 내뱉었다. 혹은 너무도 차갑게 돌아서면서 생겼던 아픔들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결정적인 상처의 순간이 이 사람에게 있을 거고 트라우마처럼 남아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울던 모습, 상처받아 굳어버린 표정들을 이 사람은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라는 카드예요. 그 상황에서 굉장한 후회를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손을 잡았어야 됐는데, 그때 과거에 여러분과 화해했어야 됐는데를 나타내는 카드예요. 여러분이 손을 내밀었을 때, 화해 기회가 혹은 있었을 때 이 사람이 외면했었다 라고 생각을 상대가 하고 있고, 그때 이 사람은 왜 내가 가만히 있었을까 자책하고 있다라는 카드예요. 지금도 새로운 제안이나 즐거움이 찾아와도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과의 마지막 후회되는 장면에 모든 감정들이 고착화되어 있네요. 여러분에게 미련이 없어서 안 온다 보다는 본인이 여러분에게 줬던 상처, 본인의 무능력함 모습이 너무도 커 보인다 쪽이 맞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요즘 여러분들의 SNS나 소식들을 몰래 확인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SNS나 소식들을 강력하게 예스네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의 SNS 프로필 사진 한 장, 짧은 게시글 하나를 보고도 수만 가지 상상을 하는 걸로 읽혀집니다. 여기는 누구랑 갔을까? 이 옷은 새로 샀을까? 혹은 이미 나를 잊었을까? 라는 생각들로 혼자만의 상상력 속에서 지내고 있다라는 카드입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을 끊임없이 탐색을 하는데 그게 즐겁진 않네요.
낮에는 애써 모른 척하고 지내다가도 밤만 되면 여러분들의 소식을 찾아보고 있고 그로 인한 그리움과 불안으로 괴로워하는 사진이 두 번째 카드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지내면 서운하고 못 지내면 마음이 아파서 스스로를 고문하는 밤을 보내고 있다라는 카드 나오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월드카드입니다. 완성과 전부를 뜻합니다. 이 사람에게 여러분들은 여전히 자신의 세계를 완벽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존재 혹은 자신의 삶에서 반드시 도달해야 할 최종 목적지와도 같은 사람이다를 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식을 확인하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단순히 궁금함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어떤 무너진 세계를 확인하고 연결고리를 놓지 않으려고 하는 필사적인 노력이다라고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대가 우리 이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원인 무엇일까요? 여러분하고 자신이 헤어져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상대는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하고 자신 사이에서는 너무 잦은 의견 대립, 소모적 다툼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사랑했지만 사소한 자존심 싸움, 대화의 방식 차이로 인해서 전쟁처럼 우리의 관계가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흥미로운 건 두 번째 카드예요. The Empress 카드가 나옵니다. 이 사람을 볼 때 여러분들이 너무도 매력적이고 완벽한 사람이었다라는 카드예요. 근데 이게 좀 독이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에 비해서 자신은 너무 부족하고 자신은 여러분들의 넘치는 에너지 혹은 뛰어난 점들보다는 너무도 부족하고 못난 사람이다. 그릇이 작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너무 좋은 사람인데 내가 감히 담을 수 없는 존재였다. 그런 자격지심이 카드에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자신 사이에 이런 갈등들이 있고 자신 혼자 자격지심이 쌓여갈 때 상황이 너무 급격하게 흘러갔다라고 상대는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대화로 풀 수 있었던 문제들조차 어떤 외부적 자극이나 감정 폭발로 인해서 갑자기 빠르게 상황들이 마무리되는 그런 순간까지 흘러갔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대로 정리할 틈도 없이 너무 빨리 우리 관계가 끝나버렸다라는 것들이 카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더 카드 열어봐야겠죠.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연락하기 직전에 여러분께 좀 나타날 징조들 좀 카드로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에이스 컵이 다시 한번 나타나네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갑자기 그분에 대한 생각들이 좀 부드럽게 바뀔 것이다를 나타내요. 예전에 따뜻했던 감정들이 몽글몽글 솟아나는 시기, 왠지 연락 올 것 같다라는 근거 없는 평온함, 직감 등이 찾아올 것이다 라는 카드입니다. 여러분들의 감정 그릇이 다시 사랑을 담을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을 때 하늘이 신호를 보낼 것이다 를 나타내요. 그 다음에 윌 오브 포춘 카드입니다.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돌아가는 거대한 우주의 흐름을 뜻합니다. 평소라면 가지 않았을 장소에 우연히 가게 되시거나 길을 걷다가 그 사람의 이름과 똑같은 간판을 보게 되거나 혹은 그 사람과 관련된 숫자들이 자꾸 눈에 띄는 듯 여러분들에게 동시성과 관련된 현상들 일어날 수 있을 거라는 카드예요. 마치 세상이 그 사람을 떠올리라고 강요하는 것만 같은 우연들이 반복될 거라는 카드.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루펀트 카드가 나오고 있죠. 이 카드는 소식, 중재자를 의미합니다. 공적인 알림이 오거나 예상치 못한 지인을 통해서 이 사람의 소식을 듣는 두 분을 잘 알고 있는 역할할 만한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그 사람의 소식을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징조들은 확실하게 올 것이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하고 있기에 설마 그럴까? 라고 생각할 때쯤 이분과 재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사람 먼저 연락할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시게 될까요? 굉장히 묘하네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0번 더풀 카드에서 시작이 됩니다. 상대방이 여러분들에게 저는 먼저 연락을 할 것 같습니다. 아무 생각 없는 척 가벼운 마음인 것처럼 여러분께 연락을 할 수 있어요. 잘못 보낸 메시지 같을 수도 있고 지금 자? 라는 충동적인 연락을 툭 던질 수도 있습니다. 깊이 고민했다가 아이라 모르겠다
라는 느낌으로 저지를 건데요. 그 이면에는 하이프리리스의 에너지가 숨어 있다라는 카드예요. 여러분들의 에너지입니다. 겉으로는 고요한 척, 무심한 척, 자리를 지키고 계실 때 상대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신비로운 모습 때문에 더 안달나서 먼저 움직이게 되겠다라는 게 카드에서 읽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보단 상대가 먼저 하는 게 굉장히 좋다라는 거 카드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상대에게 감정을 잘 안 들키셔야 됩니다. 상대의 복잡한 머릿속을 나타내는 세븐 컵스 보여집니다. 여러분에게 연락하기 위해 현재에도 다양한 시나리오를 짜고 있다. 어떤 말을 해야 여러분들이 답장을 줄까? 어떤 핑계를 대야 좀 덜 없어 보일까? 라는 좀 엉뚱하고 온갖 망상들을 다 하고 있어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해 못할 만한 가벼운 방식으로 연락이 올 겁니다. 그래서 연락의 주도권은 여러분들이 쥐고 계시겠지만 연락은 상대가 먼저 하겠다 라고도 보여지네요. 이제 좀 더 카드 보겠습니다. 재회 직전에 이 사람 주변에 생길 변화들은 무엇일까요? 이 사람 여러분에게 돌아오기 직전에 주변 환경이 굉장히 극적으로 바뀔 것 같네요. 이 사람을 괴롭혔던 문제들이나 아니면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집중 못하게 됐었던 현실적인 골치 아픈 일들, 고통들, 대인관계의 갈등들이 완전히 바닥까지 치고 끝나게 되겠다. 더는 나빠질 수 없는 상태까지 가서 정리가 되는 흐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하고 재회하기 직전에 삶의 기반을 좀 잡을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 자리를 잡거나 가족 문제 해결되거나 경제적인 안정을 찾게 된다라는 흐름이 있을 거라는 카드예요. 특히 마지막 카드는 정착과 결속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이 방황하던 마음들을 접을 거고요. 다시 한번 깊은 관계를 맺고 싶다라는 욕구가 강해지는, 그리고 그렇기에 오직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이 사람에게 얼마나 컸는지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을 것이다 라는 카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고생들, 어려움들이 이 사람에게 여러분들의 소중함을 깨닫게끔 만들어주겠다라고 보여지네요. 이 사람과 다시 만났을 때 여러분하고 상대의 첫 대화나 분위기는 어떠실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겉으로 아주 여유로운 척, 만족스러운 척 두 분 다 그러실 것 같다라는 카드입니다. 아무 일 없다는 식으로 굴거나 아니면 능청스럽게 장난이 있는 그런 분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너랑 있으니까 진짜 편하다라고 장난인지 진심인지 모르겠는 그런 마음들을 여러분에게 전달할 수 있다라는 카드입니다. 굉장히 정신없거나 북적북적한 느낌도 있고요. 투닥거림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게 두 번째 카드입니다. 여러 사람이랑 함께 만나실 수도 있고 자존심이 부딪히는, 과거의 서운함이 툭 튀어나오는 그런 흐름들이 있으실 수 있다라는 카드인데요. 어색함을 깨기 위한 소란이라서 이 부분은 너무 많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과거의 순수한 애정 혹은 즐거웠던 순간들을 추억하게 되십니다. 우리 그때 진짜 좋았는데 너랑 먹었던 그 음식이 생각나더라 와 같이 대화가 굉장히 몽글몽글해지고 따뜻해질 거라는 카드예요. 그래서 그러는 순간부터 두 분은 편안해지고 헤어져 있는 동안의 속상함, 그리움들이 눈 녹듯 사라지는 그런 흐름이 생겨날 것이다 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메인 질문 같은 거죠. 이런 운명적인 재회가 일어나는 구체적 시기 언제일까요? 그렇구나. 킹컵과 교황이 같이 나왔습니다. 5라는 숫자가 좀 강력하게 보여지죠. 영상 보시는 시점에서 5주, 5개월 혹은 5월, 매달 5일, 15일, 25일처럼 5가 들어간 날짜에 좀 주목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일로 보면 목요일 혹은 일요일이 되겠다라는 것도 카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나이트 완드 같이 섞여 나오고 있어서 이 운은 정적인 흐름에서 갑작스럽게
속도가 붙을 겁니다. 예상치 못한 순간에 불쑥 연락이 와서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도 있네요. 나이트 완드의 기운 때문에 영상 보시는 시점에서 5일 이내도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킹컵의 에너지에서 물이 있는 장소, 비나 눈이 오는 날도 관련이 깊겠네요. 비 내리는 오후나 강가나 바닷가가 보이는 그런 장소, 물의 기운이 느껴질 수 있는 환경에서 두 분의 기류가 급격히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하루펀트 카드는 주말 낮 시간대 예식이나 격식 있는 모임이 많은 시기에 소식이 닿을 확률도 높다라는 것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번에 제외가 되면 우리는 잠깐 스쳐갈까요? 아니면 결혼까지 할 수 있게 될까요? 그렇구나. 두 분은 다시 만나시더라도 과거에 있었던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나시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예전의 아픔 반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의 스침으로 끝날 위험이 있다는 걸 두 장의 카드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역시 우린 안 돼 라는 흐름들이 있으실 수 있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퀸 완드 카드에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상대가 과거의 상처에 매몰되지 않고 특히 여러분들이 이 관계 끌고 가셔야 되거든요. 주도권 있게 열정적으로 끌고 가신다면 이 관계는 동반자 관계로 충분히 발전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여러분들의 밝고 따뜻한 생명력에 끌려서 돌아오는 것이기에 여러분들은 우리 잘 될 수 있어 라는 주도권들 여러분들이 꼭 갖고 끌어주세요. 그렇다면 과거에 아팠던 순간들에서 벗어나 정말 좋은 관계로 발전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과 다시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절대 반복하지 마셔야 되는 상대랑의 관계에서 조심하셔야 되는 좋은 점도 제 카드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상대에게도 좀 필요한 좋은 점이 되겠는데 극단적인 태도를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카드예요. 다시 만났다고 해서 너무 급하게 관계를 진전시키려고 하시거나 과거의 잘못을 빨리 인정하라는 어떤 몰아붙이는 직진은 절대 금물입니다. 여러분도 상대도 서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상대가 마음의 준비가 덜 돼 있는데 막 그렇게 화해를 위해서 밀어붙이게 되면 다시 흐지부지 관계가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희생적인 태도도 위험하십니다. 상대가 해주기만을 바라거나 불만이 가득한데 참는 이 모든 것들 수동적인 태도가 오히려 나중에 더 큰 감정으로 폭발할 수 있기에 그 부분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카드가 명료하게 보여주는데요. 이 사람을 막 밀어붙이는 것도 참아주는 것도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마지막 카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복을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 두어라 라는 것을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그 사람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즐겁고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여유로운 모습을 상대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알려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카드예요. 상대에게 너무 매달리거나 상대를 너무 차갑게 대하지도 않는 적절한 거리감이나 여유를 유지하시는 것. 네가 와도 좋고 아니어도 슬프지만 괜찮아. 나는 잘 지낼 수 있어. 라는 태도. 이것이 여러분하고 상대를 더 깊고 안정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이 될 것이다를 마지막 카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이 사람 여러분에게 꼭 전달하고 싶은 진심 무엇인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구나. 이 사람은 여러분과 함께했던 모든 시간이 자신에게는 가장 순수하고 행복했던 기억이야 라는 말을 먼저 하고 싶다라는 카드입니다. 여러분만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가벼운 마음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너를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서 네 곁에 있고 싶어 라는 메시지 같이 읽혀지고 있습니다. 결국 나의 모든 사랑은 너에게로 흐르고 있어.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고 싶어 라는 여러분들에 대한 무한 애정까지 카드의 흐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사람에 대해서 진심이 의심되시는 분들은 이 부분도 꼭 참고하시기를. 굉장히 상대가 순수하면서도 여러분들이란 존재를 그리워하고 싶다.
여러분들에 대한 헌신적인 진심을 품고 있다. 카드 얘기하고 있으니 이전까지 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어느 상황이셔도 여러분 앞으로 더 좋아지실 겁니다. 제 리딩 여러분에게 즐거움과 위안 되셨기를 바랄게요. 그럼 1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번 카드 리딩 체크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상대방 현 시점 속마음 카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잊었을까요? 아니면 기다리고 있거나 참고 있을까요? 그렇구나.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머릿속이 터져나갈 것 같지만 겉으로는 고요한 카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퀸 완드부터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카드는 사그러들지 않는 불꽃과도 같은 카드입니다. 상대방이 볼 때 여러분들은 여전히 당당하고 매력적이고 성적인 매력까지 갖고 있는 거부할 수 없는 존재다. 카드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했던 시간들에 대해서 여전히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잊으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의 잔상이 짙어지고 있다. 라는 카드예요. 같이 나온 카드가 폴소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의도적으로 본인을 고립시키고 있다. 라는 카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너무 달려가고 싶지만 받고 있는 어떤 상황들에 대한 압박, 상처가 크기 때문에 충동을 억누르고 있고요. 지금 움직이면 다 망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 조금 더 생각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것들, 겉으로 봤을 땐 게을러 보일 수 있는 현재 상대의 태도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보면 본능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카드예요. 지금 여러분들에 대한 미친 듯한 그리움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힘들게 억누르고 있다라는 카드네요. 이 사람 왜 이러고 있는지는 제가 좀 더 카드 봐야겠지만 환경, 상황들이 여러분에게 섣불리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보자마자 듭니다. 그럼 제가 카드 좀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과의 추억 중에 상대방을 괴롭히는 결정적인 기억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에 대한 상대의 미련들. 그렇구나. 상대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하거나 여러분들에 대한 가장 많이 남는 기억 미련은요. 여러분과 완벽한 미래를 약속하던 순간이다. 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해요. 두 분의 연애는 단순한 연애가 아니라 깊은 결속력을 가졌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 약속 혹은 가족들에게 인사를 드린 그런 순간이 있었겠다. 함께 미래를 설계하며 우리 나중에 이런 곳에서 살자라는 어떤 대화들이 두 분 사이에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미래를 꿈꾸던 장면들, 그런 우리의 대화들이 이 사람을 계속 여러분에게 매달리게 만든다. 혹은 가장 마음을 아프게 한다. 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 아니라 여러분이랑 상대랑 서로 세심하게 배려하고 헌신했던 기억들 그립다라고 나오고 있네요. 여러분들이 그가 힘들 때 정서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도움을 주셨을 수 있고 반대로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도움을 주었을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그 순간이 이 사람에게는 그리움, 안타까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때 나에게 이렇게 잘해줬는데 혹은 내가 너를 이렇게 아꼈는데 라는 현재의 단절과 대비해서 그때의 순간들, 기억들이 이 사람을 많이 힘들게 한다라는 카드네요. 여러분들에 대한 육체적인 끌림 혹은 새로운 시작에 대한 열정들도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남아있는 기억이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이 헤어졌다 붙었다를 자꾸 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었던 첫 번째 여러분과 사귀었을 때 처음 시작을 이 사람은 그리워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강렬하고 좋았는데 어쩌다 이렇게까지 왔을까? 혹은 왜 내가 이렇게까지 여러분과의 관계를 끌어왔을까라는 후회들이 보여지고 헤어졌다 붙었다를 많이 하셨다면 우리 한번 잘해보자 했던 순간들이 자꾸만 생각난다. 어쩌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 여러분들의 소식 SNS 몰래 확인하고 있을까요? 데빌 카드에서 하루 종일 여러분들에게 몰입하고 있는 이 사람의 태도가 보여집니다.
거의 중독 수준입니다. 여러분들에 대해서 완전히 몰입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궁금함을 넘어서서 집착까지 하고 있다라고 봐주셔도 좋습니다. 안 보려고 다짐하고 휴대폰을 집어 던져도 어느샌가 여러분들의 SNS를 검색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 속에서 좌절을 느끼기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람에게 거부할 수 없는 중독입니다. 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소식을 아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은 끊기가 어렵다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계정도 여러 개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친구나 지인의 계정을 타고 들어가서 여러분의 일상을 훔쳐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가는 장소의 SNS를 확인하거나 여러분들의 프로필 음악, 짧은 글귀, 스토리 하나하나에 의미 부여하고 여러분의 상태를 체크하고 있다. 사소한 단서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집요함이 너무도 크네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거의 들키지 않는다까지 저는 매지션 카드에서 보여집니다. 들켰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어떤 숨어서 확인하는 것들을 100% 아시기 어려운 카드입니다. 능숙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라는 카드고 여러분들이 자신 없이 너무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면 질투심에 휩싸이고 당장이라도 DM을 보내고 싶은 충동이 일어난다라는 카드. 하루 종일 여러분만 찾아보고 있는 카드들입니다. 이런 그 사람이 우리가 헤어져야 했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상대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집착하면서도 현재 다시 만나지 않는 우리가 헤어져 있는 이유. 그렇구나. 이 사람은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본인이 빠져나올 수 없는 어떤 상황이 있었을 수 있다라는 카드네요. 상대방은 우리 관계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상황, 환경적인 문제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집안의 반대 혹은 장거리, 좁혀지지 않는 두 분의 가치관적인 문제들과 같이 외부적인 압박이요. 상대를 꽁꽁 묶어놨고 이 답답함을 견디다 못해서 포기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관계는 뭐 두 분이 싸워서 끝났다라는 느낌보다는 상대에게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데스에서 보여집니다. 애쓰고 노력해도 되살릴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렀다 라고 느꼈을 수 있고 그래서 갑자기 단칼에 끊어냈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게 본인이 선택해서 이렇게 왔다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됐던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순간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 사람의 마지막 카드에서는 우리의 각자의 삶, 여러분의 일이나 자신의 일, 커리어를 쌓아가는 과정 속에 있었을 것 같고 그 과정이 이 사람에게 너무도 지침으로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현실의 무게가 사랑을 갉아먹었다라고 상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무 일만 했을까? 혹은 우리가 좀 더 여유로웠다면 상황이 바뀌었을까? 와 같은 생각들. 결국 이 사람은요. 현실의 벽과 타이밍의 문제로 우리의 관계가 끝났다. 즉 자신이 이 상황을 선택했다기보다는 환경과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왔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네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연락하기 직전에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징조들은 무엇일지도 봐보겠습니다. 우주가 이 사람과의 어떤 재회를 알리는 징조는 무엇일까? 여러분들에게 올 어떤 운명적인 신호는 여러분들의 현실적인 변화와 맞물려 있다라는 카드입니다. 직장 운이 좋아질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보너스를 받게 되거나 경제적인 여유가 생길 수 있다. 약간 나 그 사람 없어도 잘 살 것 같아 라는 여러분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낼 때 묘하게 그 사람의 에너지가 여러분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카드도 그런 카드예요. 약간 이 사람에 대한 감정들을 끝내고 완벽히 여러분 자신에게만 몰입한다. 나를 망가뜨리지 않겠어 라는 생각. 이제 연락 안 와도 돼. 나 그 사람 필요 없어. 나는 현실이 더 중요해 라고 이 사람에게 마음을 닫아버리는 그 순간 이 사람에게 연락이 올 수 있다라는 카드예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향한 에너지를 거두어드리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집중할 때 그 에너지의 공백을 상대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 불안해서 다가올 수 있어요.
생각보다 인간은 에너지를 주고받기 때문에 왠지 모를 그런 불안감들, 감들이 맞을 때가 많아요. 그 사람도 분명히 여러분들의 감정들이 걷어지면 분명히 느끼게 될 것이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카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에게 아주 로맨틱한 제안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여러분에게 소개팅 같은 거를 가져오는, 즉 여러분의 감정이 이 사람에게서 빠져나가고 새로운 사랑의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할 때 이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올 것이다. 즉 전반적으로 이 사람에 대한 여러분들의 감정이 멀어지는 것과 함께 이 사람은 다시 올 수 있다라는 카드인데요. 그러면 이 사람이 먼저 할까요? 여러분들이 먼저 연락을 하게 되실까요? 그렇구나. 굉장히 드라마틱한 카드네요. 이 사람한테 확실하게 연락이 올 것이다. 연락 올 확률이 거의 99%이다 라는 카드입니다. 근데 과정이 좀 여러분들이 예측하기 어려운 흐름일 수 있습니다. 상대는 여러분들이 소통이 잘 안 된다, 답답하다, 혹은 여러분들이 이 사람 소통 안 되는 것 때문에 미칠 것 같다까지 가셨을 수 있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카드가 보여지는데, 그런 이 사람 내부에는요, 집착과 어떤 집중이 있는 사람이에요. 표현을 못할 뿐입니다. 아까도 데빌 카드 나왔는데 다시 한번 나오고 있죠. 이 사람의 여러분들에 대한 집착과 그리움이 한계치까지 짜오르는 순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연락하지 말아야지. 지금 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하다가 타워 카드 나오죠. 갑작스럽게 이성의 끈이 툭 끊어지는 것만 같이 갑자기 와르르 여러분들에게 연락할 수 있는 카드예요. 어떤 작정을 하고 하는 느낌은 아니어서 한밤중에 술을 마시고 감정을 폭발시키거나 여러분들의 소식을 듣고 더 이상 참지 못해서 연락을 하는, 약간 계획보단 사고에 가까운 연락이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강력하고 충격적인 방식으로 연락이 올 거고, 먼저 하시는 것보다 이걸 기다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혼자서 있는 시간들, 여러분과의 관계를 외면하고 있는 시간들이 회피거나 아니면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참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는 그렇게 카드가 나온 걸로 보여지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이 억지로 끌어다 앉혀 주시는 것보단 그냥 기다리시는 게 맞다. 이 사람이 뚫고 나올 때까지 여러분들 기다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회 직전에 이 사람에게 생기는 변화는 무엇일까요? 이 사람 재회하기 직전에는 그렇구나. 두 분 사이에 있었던 현실적인 제약, 어떤 헤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그 문제, 그 영향력 아래 계속 있을 것이다 라는 카드예요. 긴박하고 예민할 수 있고, 친구들이 아직도 그 사람 생각하냐, 잊어라 라는 말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페이지 소드예요. 아주 날카롭고 예민해지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훨씬 더 정교하게 살필 거고, 겹친들이 있다면 은근슬쩍 여러분들에 대해서 물어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이성 생겼는지 레이더를 풀 가동하면서 여러분들의 상황을 살펴볼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에 대한 감정들 숨기느라고 굉장히 좀 아닌 척하는 시간들도 길 수 있습니다. 이 사람 주변에서 계속해서 여러분과의 관계를 말릴 거고, 그렇게 역설적으로 이 사람은 여러분들에 대한 확신을 갖고요. 여러분에게 돌아갈 명분들을 찾게 될 것이다 라는 카드입니다. 이 사람 주변이 시끄러워지고 이 사람 예민해지는 것들이 재회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나타내는 신호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 사람과 다시 만났을 때 여러분하고 대화 어떤 식으로 흘러갈까요? 두 분의 어떤 분위기 어떨까? 그렇구나. 서로 좀 냉랭한 분위기가 좀 이어질 거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 꺼내야 될지도 모르겠고, 거절하면 어떡하나라는 불안감, 예민함으로 눈도 제대로 못 맞추는 순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눈이 마주치거나 아니면 대화를 조금 나누면서 역시 이 사람이구나 서로 느끼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돌고 돌아서 결국 만나게 되었다라는 해방감, 안도감이 밀려옵니다. 두 분이 갖고 있었던 공허함이 메워지고 완벽한 어떤 두 분의 합의를 이루게 된다라는 카드예요.
이 사람을 만나려고 지금까지 나는 이렇게 힘들었구나. 여러분과 상대 다 느끼게 되실 겁니다. 상대가 서툴게 사과하거나 변명을 늘어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럴 때 이 사람을 따뜻하게 받아주신다며 대화가 급격하게 따뜻하고 안정될 수 있다라는 카드예요. 이 사람이 울면서 고백할 수도 있고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진심들도 쏟아져 나올 수 있다라는 카드. 서로 우리 다시 한번 잘해보자. 서로를 놓지 말자라는 흐름으로 흘러가는 좀 감동적인 재회 가능하다라는 카드들 나오고 있네요. 그럼 이런 운명적인 재회가 이루어지는 시기는 좀 언제인지 봐보겠습니다. 그렇구나. 일단 여러분과 상대에게는 8이라는 숫자가 먼저 보여집니다. 8일, 8주 뒤 혹은 영상 언제 보실지 모르겠으나 8월 아니면 매월 8일, 18일, 28일을 집중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3월도 유력한 후보긴 한데 8이라는 숫자가 훨씬 더 강력하게 들어옵니다. 두 분 사이에서는요. 사소한 다툼이거나 일적으로 스트레스 받아서 좀 여러분들이 많이 지쳐 있을 때 혹은 여러분들의 방어 기제가 약해졌을 때 이 사람에게 연락이 올 수 있다라는 카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여지는 거는 여러분들이 일상적 업무에 집중하고 있는 평일, 일하는 시간들을 의미하는 카드들이 나오고 있어서 주말보다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사무실에 있는 시기, 공부하고 있는 시기, 그럴 때 핸드폰이 갑자기 울릴 수 있다라는 것도 카드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하는 때가 아니라면 일 마치고 굉장히 피곤한 시기에 이 사람의 소식이 도착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상대가 급작스럽게 좀 술을 마시고 할 수 있는 그런 카드들 나오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일적으로 굉장히 지쳐 있는 날 이 사람에게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재해는 여러분과 상대의 잠깐의 스침일까요? 아니면 결혼까지 가게 될 인연일까요? 두 분의 관계가 가볍지 않네요. 두 분의 재해는 불꽃처럼 타오르고 꺼지는 방향보다는 서로의 소중함을 천천히 조심스럽게 깨닫고 다시 관계를 탄탄하게 만드는 그런 흐름입니다. 두 분은 이별 때문에 안정에 대한 강박에 가까운 갈망이 생겼다라는 게 Four 소주와 Four 펜타클 카드에서 보여집니다. 다시 만난다면 절대는 헤어지지 말자라는 어떤 태도들, 서로를 꽉 움켜쥐는 모습입니다. 소유욕도 강력해지고 서로 대체 불가능한 존재임을 인정하게 된다. 그래서 두 분은 결혼까지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당장은 아니고 1, 2년 후 혹은 좀 그 이상 걸리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번 재해가 여러분하고 상대를 굉장히 안정하게 묶어줄 것 같네요. 그러면 이 사람과 다시 만났을 때 필요한 조언 좀 보겠습니다. 그렇구나. 여러분들은 이 사람에게 너무 완벽해 보이려고 애쓰지 마시라는 거, 혹은 상대를 여러분의 뜻대로 조정하기 위해서 말로써 현혹시키지 말라라는 게 나오고 있어요. 계산적인 태도들이 두 분의 신뢰를 깰 수 있다라는 카드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반응하지 않을까? 와 같은 여러분만의 어떤 계산적 태도가 있었다면 그것들은 이번에 버리셔야 된다는 카드입니다. 솔직함이 이분과의 관계에서 최고의 방법이다.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최고의 스킬이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대한 이야기, 이제는 넘어가셔라라는 카드예요. 그때는 왜 그랬어? 혹은 나에게 상처 주었던 것들 다 갚아 라는 태도가 두 분에게 굉장히 힘든 흐름으로 갖고 가게 한다라는 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점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마지막 카드가 더 중요합니다. 공평함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너무 참는 것도 좋지 않고 너무 희생하셔도 안 된다. 반대로 상대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서로가 존중하는 흐름, 대등한 흐름으로 가셨을 때 두 분이 안정된다라는 카드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꼭 전하고 싶은 진심 카드로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우리는 정말 거부할 수 없는 인연인가 봐. 아무리 도망치려고 해도 결국 내 마음은 너에게 돌아가. 이번 이별도 우리가 단단해지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믿어 라는 카드가 나오고 있고요. 너 없는 세상은 나에게 너무도 의미가 없었어. 너랑 더 넓은 미래
꿈꾸고 싶어. 우리 같이 하자. 너한테 연락하고 싶었지만 우리 상황 때문에 하지 못했고 그런 상황들이 너무도 매일매일 감옥 같고 끔찍했어. 움직이지 못했던 나를 용서해줘. 라는 흐름. 상대가 여러분들에게 갖고 있는 굉장한 간절함들이 카드에서 나오고 있고 여러분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간절한 고백, 갈망 카드가 강렬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이 사람의 진심 카드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네요. 지금 어느 상황이셔도 여러분 앞으로 더 좋아지실 겁니다. 제 리딩 여러분에게 즐거움과 위안 되셨기를 바랄게요. 그럼 2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3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상대 현재 속마 카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대는 여러분 잊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그리워할까요? 굉장히 그리워하는 카드네요. 2번 여러분들 카드도 좀 비슷했던 것 같은데 3번 분들도 상대는 감정을 굉장히 깊숙이 숨기고 있다. 그리고 겉으로는 무심해 보인다 라고 카드 읽혀집니다. 잊은 척하고 포커페이스 하지만 속으로는 너무도 여러분들에 대한 그리움들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자존심 싸움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면 지는 거다. 다시는 상처받고 싶지 않다. 라는 방어 기제가 굉장히 커요.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자신에게 주는 영향력이 크다. 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고집스럽게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근 채로 버티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립지만 인내하고 있는 흐름이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 사람 마지막 카드에서 보여지듯 친구들 자주 만나거나 즐거운 시간 보내는 척 SNS도 많이 올리고 있겠다라고 읽혀집니다. 술자리가 자주 있거나 밝은 모습들을 보일 수 있는데 그 모든 건 연출이다라고 합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그런 자리들 여러분들에게 좀 자극되라고 올리는 것 같아요. 그런 자리가 끝나고 집에 혼자 돌아가면 공허함이 이루 말할 수 없다. 억지로 웃고 있고 마치 편안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을 잊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까지 읽혀지고 있습니다. 제가 좀 더 카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추억들 중에서 이 사람 괴롭히고 있는 결정적 근거들은 기억들은 무엇이 있을까? 카드를 한번 열어볼게요. 이 사람의 마음에 데모처럼 박혀 있는 기억은 차가운 단절의 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던졌던 차가운 말 한마디 아니면 무표정한 얼굴들이 이 사람에게 굉장히 크게 남아있어요. 물론 이 사람이 먼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굴게끔 행동했을 수 있지만 이 사람에게 좀 트라우마처럼 남아있어서 정말 나를 사랑하긴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정말 황홀했던 기억들도 이 사람에겐 여전히 남아있는 카드예요. 완벽한 교감, 소울메이트와 같은 사랑을 나눴던 순간들이 기억나기에 어쩌다 이렇게 냉랭하고 차가운 사이가 됐을까라는 이 극명한 온도 차이가 이 사람의 마음을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받았던 상처 혹은 이별에 대한 아픔 여러분들에 대한 원망 이것만 바라보며 슬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남아있는 사랑이나 재회 가능성은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너무 멀리 왔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과 처참한 이별 그 사이에서 괴로워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 여러분들의 소식 확인하고 있을까요? SNS 보고 있을까요? 카드 한번 열어볼게요. 이 사람 자존심 엄청 세네요. 여러분들이 알고는 계시겠지만 카드를 봤을 때 훨씬 더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죽어도 여러분들의 소식 먼저 보진 않을 거야 라고 다짐하는 사람이고요. 아무렇지 않은 척 일상 유지도 합니다. 이 사람은 SNS에 여러분들이 없어도 너무 잘 지내는 모습들을 올려놓고요. 약간 여러분들에게 티나지 않게 한두 번 정도씩 보거나 직접 확인하지 않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상황들을 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면 고통스러워할 수 있다라는 것들.
카드에서 읽혀집니다. 매일매일 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중독자처럼 보기보다는 자기를 완전 철저하게 컨트롤할 거고요. 티나지 않는 방법으로 일주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두세 번 정도 규칙을 정해놓고 여러분들의 소식을 체크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감정이 폭발하지 않을 만큼 하지만 여러분들의 일상은 체크하겠다라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게시물 보고 나서도 아무렇지 않은 척 하지만 사실은 하나하나에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자신이 여전히 영향력 있는지가 가장 이 사람에게 관건이 되는 부분이고, 승부욕이라고 해야 될까요? 누가 더 잘 지내나, 그런 승부욕이 섞여 있는 그리움 갖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좀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이 사람답다 하실 수도 있고 답답하다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헤어져야만 했다라고 생각하는 진짜 이유 무엇인지도 봐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생각하는 우리의 헤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서로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네요. 우리가 연애할 때 너무 서로에게 예민했고 사소한 말꼬리를 잡으며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편이 되어주기보다는 누가 더 잘났는지 따지고 나를 세웠던 미숙했던 소통 방식,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자신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우아하게 지낼 거다, 혹은 여러분들에게 자신이 너무도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순간 여러분들이 자신이 없어도 잘 지낸다라는 걸 파악한 순간이 있고, 내가 없어도 너는 빛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된 순간이 있다라고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은 단순히 독립적이고 당당한 모습일 뿐인데 거기에서 이 사람은 나는 필요 없는 존재구나 느낀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이 사람에게 거절로 느껴졌거나 여러분과 공동의 미래보다는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게 맞구나 라는 판단을 하게 됐던 순간이 있다라는 카드예요. 자신이 없어도 혼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지내고, 혹은 자신이 없는 게 너무 편해 보이는 순간이 있었고, 그렇기에 우리는 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다. 즉 저는 이 사람의 불안 때문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 사람이 그걸 완벽하게 못 느낄 수는 있지만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예민했다, 너무도 큰 불안이 있었다 라는 것은 카드에서 보여지네요.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연락하기 직전 여러분에게 나타날 징조들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좀 새로운 열정이 시작될 수 있다는 카드입니다. 갑자기 배우고 싶은 게 생기거나 낯선 곳으로 여행 가고 싶은 그런 순간도 생기실 수 있고, 아니면 주변에 여러분들에게 호감 있는 사람이 나올 수 있는데 새로운 인연, 완전한 뉴페이스 혹은 여러분보다 어린 사람일 것이다 라는 것을 카드가 이야기를 하네요. 여러분의 일상에 활기를 띠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좀 휴식의 순간들이 생길 거라고 해요. 집에서 푹 쉬는 시간들이 늘어나고 명상을 하기 시작한다든지 여러분만의 시간들을 갖게 되는 때가 생길 거라고 합니다. 모든 소통을 닫은 채 고요하게 여러분들이 시간을 보낼 때 이 사람의 어떤 에너지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강렬하게 꽂히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나타냅니다. 고요하게 쉬고 있을 때 불꽃 같은 소식이 올 수 있다는 게 카드에서 보여집니다. 갑자기 집 앞이라고 하거나 네 생각이 나서 연락했어 라는 충동적이고 급작스러운 연락 올릴 수 있습니다. 좀 고요한 시간인 게 나오고 있어서 제가 좀 이따 카드 더 보긴 하겠으나 새벽에 요란한 핸드폰 소리가 울리게 된다라는 것들도 보여집니다. 즉 여러분들이 외부로 발산한 에너지들이 다시 내부로 수렴할 때 다른 사람들과 즐겁게 지내고 혼자만의 시간도 잘 갖는 여러분의 일상의 균형이 생길 때 이 사람은 갑작스럽게 여러분에게 연락할 수 있다라는 것 카드가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럼 이 사람이 먼저 할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먼저 하시게 될까요? 그렇구나. 확실히 두 분 사이엔 자존심 싸움이 있습니다. 파이브 소즈가 특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연락 먼저 오기 전까지 절대 안 해. 여러분에게도 있으실 수 있고 상대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카드를 봤을 땐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이 사람에게 연락이 올 때쯤 여러분들이 먼저 하실 수 있는 것도 보여지고 있어요. 태양 카드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자존심 싸움에서 지쳐서 그래 내가 졌다라는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카드 나오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먼저 연락을 하게 되실 수 있다라는 것도 나오는데요. 저는 연락 안 하고 싶어요 하신다면 조금 더 기다려 보셔도 괜찮을 게 여러분들이 무관심한 척 한다며 그런 여러분들의 태도에 이 사람이 다가오게 될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이 사람에게 관심을 끊을 때 이 사람이 갑자기 여러분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연락이 올 수 있는 시기 오기 직전의 징조와 여러분들 좀 같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에게 집중하기 시작할 때 연락운이 훨씬 더 당겨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과의 제 직전에 이 사람에게 생기는 변화들은 무엇일까요? 그렇구나. 이 사람 주변에 여러분들이 소식을 아실 수 있다면 친구들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들이 늘어난다라고 나옵니다. 정서적인 만족을 찾으려고 노력할 거예요. 연애 안 해도 내 주변에 좋은 사람 많아 라는 방향들을 만들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바로 재회의 어떤 신호가 될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채워지지 않는 어떤 여러분들에 대한 그리움이 점차 커질 것이다 라는 카드예요. 결국 여러 사람을 만나고 친구들하고 지내고 가족들하고 지내기 시작하는 게 결국 내 곁에 있어야 되는 건 여러분이구나.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구나를 확신하게 되는 계기가 될 거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좀 성숙함이 생기게 됩니다. 좀 어른스러워 보일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올리는 글이나 친구들하고 지내는 모습들 속에서 좀 대화의 결 아니면 생각의 결이 깊어졌다. 라는 게 보여지시며 재회가 곧 될 것이다 라고도 봐주셔도 좋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과 없는 시기 동안 굉장히 감정적이 큰 성숙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사람과 다시 만났을 때 첫 대화의 분위기는 좀 어떠실까? 제가 그것도 카드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두 분이 재회했을 때 좀 첫 번째 분위기는 차갑고 냉정하다, 이성적이다 라는 카드예요. 좀 서로 잘잘못을 따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그때 대체 왜 그랬던 거야? 이런 식의 대화들, 현실적인 문제들을 짚고 넘어가실 수 있어서 이렇게 해서 죄가 될까? 라는 순간이 있으실 건데요. 그런 딱딱한 대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나면 데스 카드입니다. 완전히 분위기가 바뀔 거라는 카드예요. 대화 도중에 어느 순간 갑자기 좀 서로 묵은 감정들이 씻겨 내려간다라는 카드예요. 어떻게 보면 한 번은 날카롭게 대화를 하셨어야 되는 흐름이다 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래 우리 잘 해보자 라는 감정들, 과거에 대한 것들이 마무리가 되고 현재 지금 우리의 모습에만 집중하는 그런 순간이 갑자기 등장할 거다. 사르르 얼음이 녹는 그런 순간이 여러분과 상대에게 있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 카드 스타인 거 보여지시죠? 과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분명히 처음에는 살얼음판처럼 이어지지만 서로가 갖고 있는 상처나 아픔을 회복하며 미래를 향한 희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잘할 수 있을까? 우리가 다시 행복할 수 있을까? 에 대해서 서로 솔직하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고 과거의 상처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대화들이 흘러갈 것이다를 카드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하고 상대에게는 치유와 정화의 시간들이 있을 것이다를 카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로맨틱하고 따뜻한 순간이 되겠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러면 카드로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이런 재회가 이루어지는 구체적 시기는 언제일까요? 그렇구나. 여러분들에게는 3이라는 숫자, 2도 보여지는데 3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는 시점으로부터 3일, 3주 혹은 3개월, 매달 3일, 13일, 23일과 같은 시기 여러분하고 상대의 어떤 재회 시점이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데스카드에서 느껴지는 거는요.
완전한 끝과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사람 정말 잊어야지라고 마음먹고 그 사람과 관련된 물건들을 버리거나 마음을 완전히 비운 직후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연락이 올 수 있고요. 아니면 데스이기 때문에 매달 마지막 날 계절이 바뀌는 절기쯤에 운명이 뒤바뀌면서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좀 챙겨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시간대로 보면은 밤이나 새벽 시간이겠다. 하이프리티스에서 그 부분이 크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잠든 고요한 시간에 여러분과 상대의 에너지가 연결되는 그런 순간이 있을 것이다. 날씨로 보면 좀 안개가 끼어 있거나 흐릿한 날. 이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음을 카드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과의 여러분과 잠깐 스치는 인연일까요? 결혼까지 갈 수 있을까요? 상대랑의 인연 카드로 보겠습니다. 10번 컵 카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완벽한 행복, 가정과 결혼을 상징하는 카드예요. 가정까지 이루기에는 안성맞춤이다. 천생연분이다라는 카드인데 두 분 사이에서는 숙제는 있겠네요. 재회를 한 후에 현실적인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분 사이의 감정 싸움도 자꾸 생길 수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하고 상대는 운적으로 혹은 서로의 에너지적으로는 천생연분이다. 지키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분명히 큰 좋은 결말을 맞이하실 수 있지만 두 분 사이에 있는 상처들, 아픔들 처리를 정말 잘 하셔야 돼요. 반복적으로 과거의 상처에 매몰된다며 스쳐 지나가는 인연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놓치지 않겠다라는 각오 필요하시고요. 여러분하고 상대가 정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도 잘해보자 라는 의지를 발휘했을 때 두 분의 사이에서는 정말 행복한 안정, 미래 있을 수 있다라는 카드입니다. 다시 만났을 때 반복하지 마셔야 되는 그런 실수, 두 분과 사이에 필요한 조언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하고 상대 사이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무엇일까요? 그렇구나. 과거에 대한 생각들이 반복될 때 두 분 사이에 위험이 있다라는 카드예요. 예전에 안 좋은 모습이 스쳐 지나간다라고 해도 역시 안 되나 보다 라고 회피 형태도 보이게 되시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쉽게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두 분 사이에서는 과거의 문제로 도망 다니시면 안 된다. 혹은 덮어두고 외면하면 안 된다라는 카드입니다. 우리 사이에 있는 문제들이 자꾸만 드러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과거랑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를요. 그냥 외면하고 지금 행복하자보다는 열정을 가지고 이 문제 정면 돌파해야 된다라는 카드입니다. 솔직하게 대화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도 표현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찾아보아라.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서로 감정들을 잘 표현해라 라는 것들. 그리고 과거의 관계를 다시 되풀이하면 안 된다라는 것들도 카드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어하는 진심, 하고 싶은 말 카드로 보겠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헤어져 있던 시간이 나에게는 너무 가혹했고 너무도 괴로운 시련이었어. 이제는 네가 내 곁에 있어야만 내 인생이 균형이 잡힌다라는 걸 깨달았어. 네가 나에게 가장 올바른 선택지고 너는 나에게 유일한 빛이야. 너를 바라보며 행복했던 그 순간들을 나는 매일매일 그리워했고 다시 너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 너는 내 꿈이고 내 희망이야. 나는 이제부터 망설이지 않고 너에게 전력 질주할 거야. 당당하게 너를 지켜주고 너를 사랑하도록 할게. 나약한 모습으로 숨지 않을 거야. 라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하게 보여집니다. 자존심이나 두려움을 내던졌고요. 여러분을 향해서만 달려오겠다라는 다짐들이 카드에서 보여집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라는 게 강력하게 카드에서 읽혀지고 있네요. 지금 어느 상황이셔도 여러분 앞으로 더 좋아지실 겁니다. 제 리딩 여러분에게 즐거움과 위안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3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4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현 시점 그 사람의 속마음 카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대는 지금 여러분들을 잊었을까요? 아니면 그리워하고 있을까요? 웰러브션 카드가 나오고 있네요.
여러분들의 인연이 본인의 의지로 조절되지 않는 영역에 있다 라고 강렬히 생각하는 카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게 끝일까?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다시 만나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잊으려고 하는 순간들이 있어 보여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운명처럼 여러분과 관련된 것들이 이 사람 눈앞에 자꾸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 이 사람은 오히려 여러분들과의 인연의 끈을 더 강하게 느끼게 된다라는 카드입니다. 단호하게 차단하려고 노력하는 게 두 번째 카드입니다. 눈을 가리고 아무것도 보지 않겠다라고 고집 피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아프고 힘들 게 마지막 카드에서 보여지지만 그렇기에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잊었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에 대한 거대한 감정이 자신의 삶을 흔드는 게 힘들고 버거워서 애써 외면하고 있다라는 카드네요. 정신적 빈곤을 뜻하는 마지막 카드에서도 여러분이 없어서 너무 힘들고 버겁다 라는 비참함 느끼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겨우 버티고 있어요. 잊었다라기보다는 고통스럽게 여러분을 그리워하고 있다.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눈을 가리고 있다라고 읽혀집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속마음 좀 더 볼 건데요. 상대를 괴롭히는 여러분과의 결정적 기억 무엇일까요? 그렇구나. 상대를 가장 괴롭히는 추억은 여러분들이 자신에게 베풀었던 따뜻함, 하지만 그럼에도 여러분과 이별을 하게 된 것, 이 모든 과정이 이 사람을 괴롭히고 있다라는 카드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람을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챙겨주고 안정을 주었는지가 카드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앞날을 걱정하고 헌신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살펴 주신 것들, 그것에 대한 생각들이 있고요. 상대가 만약 여러분을 두고 떠났다면 내가 어떻게 그런 여러분을 두고 떠났을까? 내가 어떻게 너를 두고 떠났을까? 후회하게 된다라는 카드입니다. 여러분이라는 만족이나 따뜻한 사람을 두고 개인적인 야망 혹은 자신의 상황 때문에 등을 돌려야만 했던 모습, 자신의 그 모습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아픔을 주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다. 여러분들의 마지막을 이 사람이 기억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네요.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했다라는 것도 마지막 카드에서 읽혀지고, 그런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자신이 스스로 밀어내고 떠나왔던 그 행동 자체가 현재 그 사람을 가장 괴롭게 하고 있다라는 것들 나타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여러분하고 떨어져 있다면, 만약 제너럴이니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거절하셨을 수도 있겠죠. 어떤 관계시고 어떻게 헤어지셨던 이 사람은 여러분들의 굉장히 헌신적이었던 과거를 기억하고 그때를 잊지 못한다라는 카드입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들의 SNS나 소식을 확인하고 있을까요? 제가 그것도 카드로 보겠습니다. 상대는 여러분들의 소식을 확인하고 있을까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의 소식을 확인하는 태도가 굉장히 좀 조심스러움, 그리고 충동적임, 이게 같이 나오고 있어서 여러분들의 근황에서 좀 여러분들이 행복해 보이는지를 찾고 싶다라는 게 보여지네요. 여러분들이 웃고 있는 사진들, 여러분들이 행복해하는 일상들을 보고 싶어하는 모습이 첫 번째 카드인데, 저는 이게 SNS를 찾아본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과 찍었던 과거의 사진들을 바라보게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행복했던 순간들을 좀 보게 되고요. 그나마 여러분들이 프로필 사진을 바꾸거나 자신이 확인해도 들키지 않는 수단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좀 세밀하게 관찰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소식을 그렇게 확인할 때 혹시 내가 본 게 들킬까봐, 새로운 이성이 생겼을까봐 굉장한 경계심과 긴장감 같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인하고 싶어도 섣불리 확인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들의 프로필이나 SNS를 주기적으로 보거나 매일 보고 있지는 않다라고 읽혀지지만, 영먼더풀에서는요,
충동적으로 사고를 친다라는 카드예요.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눌러버리거나 술김에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렀다가 취소하거나 팔로우를 했다가 취소하거나 차단하거나 할 수도 있고요.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할 수가 있어서 익명의 계정 만들어서 괜히 여러분에게 팔로우 신청도 해놓고 깜짝 놀라서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참으려고 하지만 여러분들에 대한 감정들이 완전히 참아지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좀 더 카드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생각하는 우리가 헤어져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과 자기가 헤어져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너무 현실을 보지 못했고 서로의 이상만 찾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꿈꿨던 아름다운 미래가 있는데 그게 손에 잡히는 건 아니었다라고 해요. 서로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았고 그리고 상대방은 여러분들이 자신이 원하는 완벽한 사람이 되어주길 바랬다라는 카드입니다. 그리고 자신 역시 여러분들에게 완벽한 사람이고 싶었는데 그것들이 여의치가 않았다. 그래서 너무도 고통스러워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도망치듯 이별을 택했다라는 카드예요. 함께 있다가는 서로 너무 더 힘들어질 것 같아서 미워하게 될 것 같아서 지금 지옥 같은 상황에서 일단 벗어나자라는 느낌으로 도망갔다, 회피했다라는 느낌 있고요. 이걸 저는 회피로 보여지는데 본인은 서로 숨통을 트이기 위한 최선의 탈출이었다라고 합리화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합리화 중에 하나는 노력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하는 카드입니다. 할 만큼 했는데 바뀌는 게 없었다라고 생각하는 좀 이 사람의 참을성 없음이 보여지고 이 사람은 그것을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진 않고 그냥 우리 관계가 어쩔 수 없이 노력해도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권태로움, 성장 없는 그런 상태에 대한 답답함으로 헤어지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네요. 카드를 봤을 때 이 사람이 좀 회피 성향이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는 그거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카드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상대방이 연락하기 직전에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징조들은 무엇인지 우주가 알려줄 여러분들에게 상대에게 연락 올 징조들 무엇인지 봐볼게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싱숭생숭해지고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마음들이 들뜨거나 불안해지고요. 자꾸만 안 좋은 꿈을 꾸거나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그리움들이 커지는 때 내 미래가 캄캄한 때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사람이 나타날 건데요. 이성일 수도 있고 동성일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여러분들을 챙겨주고 아주 깊은 대화를 하면서 위로받게 되는 순간이 있다라는 카드예요.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시는 이성이라서 그래 이렇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구나를 느낄 수도 있고 만약 친구라면 여러분들을 좀 붙돋아서 일으켜주는 좀 정서적 교감이 있는 시기 그때가 바로 이 사람이 오기 직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먼 미래나 계획을 세우는 시점 그때가 바로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연락하기 직전의 징조다라는 카드기도 해요. 이직이나 이사 혹은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면 내 앞날만 바라보자 결심하실 때 그 사람에게 다급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감정의 안정과 미래에 대한 계획들이 세워지는 그때가 이 사람과의 재회가 거의 맞닿아 있다. 올 때다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대가 먼저 연락을 할까요? 아니면 먼저 여러분들이 하시게 될까요? 제가 그것도 카드로 보겠습니다. 그렇구나. 여러분들은 좀 이 사람에게 화가 나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 회피 성향이 보이다 보니 답답하실 테고 화가 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여러분들의 감정, 태도가 아주 냉정합니다. 네가 먼저 하지 않으면 나도 하지 않을 거야 라는 태도들 카드에서 보여지고 상대방은 여러분들의 이런 태도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의 차갑고 엄격한 기운 때문에 약간 감히 연락을 못하고 주춤거릴 수 있다라는 것들 보여져요. 여러분의 눈치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연락하면 화내지 않을까? 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카드예요. 여러분들이 미련이 있는지 없는지 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분이 조금 풀렸거나 빈틈을 보여주길 굉장히 원할 수 있다라는 카드예요. 상대에게 먼저 연락 올 가능성이 높기는 한데 굉장히 현실적이고 사소한 핑계와 함께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 얘기할 수 있어요. 나 그 물건 좀 빌려주면 안 돼? 혹은 그때 말했던 정보 좀 나에게 알려줄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알려줄까? 같은 약간 작은 메시지들 전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게 정말 진지한 사과고 이 사람의 사랑 고백이다 하신다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차갑게 쳐내시면 그 다음에는 이 사람 연락하기가 어려울 거라서 이 사람 연락 시도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좀 전반적인 분위기들 부드럽게 풀어주시는 거 필요하세요. SNS든 상태 메시지든 좀 부드럽게 해놓으시는 거 필요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면 이 사람 먼저 연락은 시도할 겁니다. 하지만 시도 후에 여러분들이 좀 부드럽게 이 관계의 주도권을 갖고 끌어주셔야 됩니다. 재회 직전에 이 사람에게 생기는 변화도 보겠습니다. 재회 직전에 이 사람에게 어떤 흐름들이 있을까요? 그렇구나. 이 사람은 좀 과거를 청산한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약간 모든 걸 회피하며 살았을 수 있어요. 좀 한량 같은 느낌 혹은 어린아이와도 같은 느낌들이 카드에서 자꾸 납니다. 그런 과거의 어떤 자기 한심한 모습, 저질렀던 잘못에 대해서 깊게 뉘우치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강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좀 중요한 시험을 통과하거나 큰 프로젝트를 끝내거나 취업이 되는 것과 같은 직업, 신분상의 변화가 좀 있을 수 있는 카드예요. 그런 후에는 자신의 것들을 좀 베풀고 나누는 흐름이 생긴다라는 카드라서 사람들에게 너그러워지거나 자신이 남들에게 진 빚을 갚아가는 욕구들이 생기는데 이 빚은 정말 현실적인 물질적인 빚일 수도 있지만 마음의 빚일 수도 있어요. 내가 받았던 사랑들을 돌려줘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의 상황들이 좀 깔끔해지고 성숙한 모습으로 변했을 때 여러분들과 재회가 완성될 것이다 라는 카드고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게 될 것이다를 나타내는데요. 이 사람과 다시 만났을 때 첫 만남 대화에서 분위기 어떤지 제 카드로 보겠습니다. 굉장히 불편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좀 화가 나 있으실 테고 상대 눈치만 볼 거라서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서로에게 솔직하지 못한 태도 혹은 눈치 보거나 자존심을 세우는 태도가 있으실 거라는 카드예요. 여러분들도 이 사람이 없어서 힘드실 수 있는데 잘 지낸 척 하실 수 있을 거고 아무렇지 않은 척 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도 좀 그럴 수 있어.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하고 진심을 숨긴 상태로 탐색을 좀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아픈 지점을 건드리게 됩니다. 참았던 눈물이 터질 수도 있고 헤어졌을 때 받았던 상처를 직면하게 된다라는 카드예요. 나 너무 아팠어. 대체 왜 그랬던 거야? 같은 좀 골맞던 상처가 터진다 라고 보여집니다. 굉장히 힘드실 건데 이걸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서로 굉장히 날 서서 싸우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카드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상대에게 받았던 상처들 쏟아낼 수 있고 상대도 여러분들에게 받았던 어떤 상처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날선 말들이 과거에 오갔을 수 있기에 이 부분은 한번 지나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다 쏟아내고 나면 진지해집니다. 우리 하나씩 다시 해보자 라는 합의점에 도달하게 되고요. 어떤 로맨틱한 느낌보다는 좀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화해. 우리 서로 한 번씩 해보자, 노력해보자, 조금씩 맞춰가자와 같은 흐름이 있을 겁니다. 뭔가 울 수 있다, 눈물이 있을 수 있다, 원망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로 카드는 보여지는데 대화의 끝은 안정적이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아갈 수 있는 이 사람을 좀 다시 보게 되는 그런 순간 있으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사람과 운명적인 재회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시기나 좀 디테일한 것들 카드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언제쯤 있을까요? 그렇구나.
일단 사랑 관련된 시기가 강력합니다. 영상 보시는 시점에서 4일 뒤, 4주 뒤 혹은 매달 4일, 14일, 24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4월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시간대는 밤 혹은 보름달이 뜨는 시기와 좀 맞닿아 있을 수 있다라는 카드인데 딱 그 부분만 나타나기보다는 여러분의 감정이 예민해지는 때 혹은 무의식들이 좀 불안함을 느낄 때일 수 있다라는 것들 카드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요일로는 월요일, 목요일 좀 크게 보여지네요. 약간 여러분이나 상대나 충동적인 감정에 좀 사로잡힐 때다라는 것들도 보여집니다. 하지만 뭔가 확실하고 좀 분명한 시기에 연락이 올 수 있는 카드예요. 약간 여러분들이 이제는 연락 올 때가 된 것 같다라는 확신이 드는 때 이 사람에게 연락이 올 거고 사와 관련된 날 그리고 밤에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합니다. 이번 죄는 잠깐 스침일까요? 결혼까지 가실 수 있을까요? 이번 죄의 흐름들은 어떨까? 굉장히 강력하네요. 두 분은 숙명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서로에게 중독되어서 헤어져도 잔상이 자꾸만 남는 질긴 인연이고 한 번에 끝날 사이가 아닌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 관계는 좀 헤어졌다 붙었다를 자꾸 반복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는 카드예요. 서로 환상만 갖고 계시고 현실을 외면하신다면 금방 무너지고 또 싸우고 헤어지실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흐름들 꼭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결혼, 가정, 동거 이쪽으로 좀 생각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토대가 없으면 이 관계는 좀 헤어졌다 붙었다를 반복하고 서로 애증으로 크게 싸우고 미워하는 만큼 사랑하면서 즐기게 가다가 끝나실 수 있는 인연이에요. 근데 반대로 서로에 대한 건강한 책임감으로 집착을 승화시키시면 굉장히 안정된 관계로 갈 수 있다라는 거 카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조언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하고 상대에게 필요한 조언 좀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외부 사람이 여러분과 상대 관계에 개입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친구들에게 조언을 얻거나 아니면 여러분하고 상대 사이에 가족일지라도 누군가가 들어와서 개입한다며 두 분 사이에 굉장한 문제 생길 수 있기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두 분 사이에는 자존심 싸움이 진짜 크실 수 있어요. 서로 통제하려고 하실 수 있는 게 굉장히 크게 카드에서 보여집니다. 상대를 통제하려고 하지 마셔라. 그리고 상대의 통제에서도 여러분들이 벗어나셔야 된다는 걸 카드가 이야기를 해요. 통제하려고 하면 부드럽게 여러분들이 카리스마로 끌어주실 것들 카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빨리 뭔가 결론을 내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지실 수 있어요. 제외하자마자 결혼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정말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와 같이 상대를 몰아붙인다면 힘들어지실 수 있다라는 카드입니다. 속도 조절도 필요하다 카드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람 여러분에게 꼭 전하고 싶어 하는 진심도 제 카드를 한번 열어볼게요. 그렇구나. 상대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사실 내가 비겁했어. 너를 사랑하면서도 도망쳤던 나를 용서해줘. 널 속이려고 했거나 너를 버리려고 했다기보단 내 두려움 때문에 모든 걸 외면했던 거야. 네가 없는 세상은 매일 전쟁과도 같았어. 나는 그런 내 상황들이 너무도 힘들고 피곤했고 너무도 지쳤어. 내게 가장 평화로웠고 행복했던 순간은 너랑 함께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 너랑 이제는 더 이상 싸우지 않고 행복하고 즐겁게 지내고 싶어. 우리 사랑이 흔들리지 않게 너에게 내가 기둥이 되어주고 싶어. 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크게 읽혀집니다. 과거의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많이 후회하고 있고 여러분하고 정말 행복해지고 싶다. 다시 한번 여러분과 시작하고 싶어하는 이 사람의 강렬한 진심 카드에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상황이셔도 여러분 앞으로 더 좋아지실 겁니다. 제 리딩 여러분에게 즐거움과 위안 되셨기를 바랄게요. 그럼 4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